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불안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상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기분이 듭니다.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집니다. 회사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의 못마땅한 행동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큰 상실과 함께 불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점은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직원들이 이전에 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요즘 더 화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본인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한 상황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방치하면 제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동에 실수가 있거나 좀 못마땅하더라도 이전에는 좀 포용력 있게 너그럽게 봐주셨는데 참으실 수가 없으시게 되셨다면 직원들의 문제이기보다는 나의 자기조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반응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작용한다면 그 상대도 힘들겠지만 정작 사연 주신 분 본인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율이 필요하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나와 직원과의 관계, 나와 가족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열쇠는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짧은 시간에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숨쉬기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장기가 폐라고 해요. 심장아 나대지 마 라고 한다고 심장 뛰는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야 배고프면 안 되니까 천천히 소화해줘 한다고 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숨쉬기를 통해서 폐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들숨과 날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를 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들숨과 날숨은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엑셀을,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며 운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유발해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소화 억제를 촉진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역할을 하며 휴식 및 소화 반응을 유도해 심박수를 감소, 혈압을 낮추고 소화 촉진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호흡해 주시면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신경계는요,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미 교수님의 6초호흡법, 진아영 교수님의 424호흡법, 최성일 박사님의 심장집중호흡법, 김주환 교수님의 명상호흡법 등 많은 학자들이 명상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법으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알 수 없는 이 감정들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숨쉬기, 심호흡입니다. 행복빈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호흡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습관이 되시도록 아침, 저녁 5분씩 행복빛 메시지 한 편씩을 들으시면서 행복빛 호흡을 해주세요. 이렇게 21일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며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꼭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하며 아침, 저녁으로 호흡하시도록 숙제를 내드렸을 때 감정 조절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호흡을 하시면요, 일상을 살다가 감정이 치솟거나 내달릴 때 호흡하는 것이 떠올라 6초 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답니다. 화를 낼까 말까 내지 말자 하고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이 격해진 순간 그 상황에 호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지만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훈련하고 무장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의 감정이 언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 전쟁을 치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하기만 하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인생이 있던가요? 이렇게 훈련해 두시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잘 조율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호흡하는 방법은요, 숨을 길게 배가 볼록 나오도록 들이쉬고 잠시 멈춘 후 코나 입으로 후 하며 배에 있는 숨이 다 나오도록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숨이 코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배를 통해서 심장을, 폐를 통과해서 다시 나오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정말 쉽죠? 꾸준하게 실행하는 사람은 단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호흡 훈련 하셔서 불안과 두려움을 조율해 보세요. 직원들의 못마땅한 행동을 보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 와중에도 다행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직원이 있는 덕분에 대신 일을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도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나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시면 나 자신에게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상대에게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감정이 좋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된답니다. 부정적인 쳇바퀴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쳇바퀴로 선순환을 하는 전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호흡도 21일 동안 꾸준하게 해보시고 격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호흡으로 감정 조절도 노력해보시고 또 꾸준히 운동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것을 노력해 보아도 뭔가 잘 실행이 되지 않으신다면 전문의나 전문 심리상담사와 상담하여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나를 믿고 가치를 가지고 습관을 만들고 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운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사연 주신 분께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잘 다스리셔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